안녕하세요. 7월 29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6월 물가 지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 이 물가지표에 이제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 소비지출. 근데 이 중에 세 번째, 이 개인 소비지출이 이번에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수치가 나오게 되었냐면요. 일단 이 기본 P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 2.5, 전월 대비 0.1% 나왔는데, 이제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을 보면요, 여기가 2.6, 그리고 전월 대비가 0.2%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거냐 궁금해 하실 수 있잖아요.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계속 3개월 연속 나왔던 게 2.8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처음으로 꺾인 데 넘어가지고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건 2.0과 가까워지는지거든요. 근데 숫자가 되게 가까워지고 있네.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죠. 금리 인하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얼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는 돈이 풀린다는 건데 호재입니까? 아닙니까? 호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가 괜찮게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에서도 얘기하는 게 이번 주 FOMC에서 이 9월 인하에 대한 신호를 보내주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확률을 정확하게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9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금리가 5.5죠. 근데 5.5가 없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금리 인하 확률 100% 잡히고 있는 상황이구나. 근데 9월의 반 끝날까요? 아니요. 11월을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자, 한 번 금리 인하면은 5.25잖아요. 근데, 야, 이거 유지된다는 확률이 30%가 안 되네? 그러면 71.4%는 금리 인하를 두 번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12월까지 놓고 봤을 때, 자, 또 여기서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여기 이렇게 올라오는 걸 봤을 때, 금리 인하 세 번의 확률이 현재 대략 한 66% 정도 나오고 있구나. 요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전에도 60% 넘는 확률 나오게 되면은 요거 때문에 나름 괜찮지 않나?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 번 인하가 이렇게까지 잡힌다는 건 무엇이다? 연말까지 분위기가 되게 좋을 수 있겠구나. 요렇게 지금 사람들은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9월에 한번 올라가고, 그리고 11월 달에 또 한 번 만약에 진행되면 올라가고, 또 한 번 12월 달에 진행되면 올라가고, 와. 그럼 이제 소외되었던 중소형주들의 본격적인 반등도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한국들 돈 풀리니까 그동안 좀 힘들었던 종목들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 제약바이오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주가는 WTI 기준 77.16달러로 마이너스 1.43%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당연히 금리 난다라고 하니까 강세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달러도 당연히 금리 난다니까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만한 뉴스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자, 오바마 그동안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마찬가지로 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선언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지선언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민주당 쪽에서도 어느 정도 여론이 결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요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지율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트럼프의 확실한 대항마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게 되었는데, 네, 이제 확실한 건 대항마로 올라오는 건 맞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론의 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배팅 사이트 비율을 보면요. 여전히 6대 4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제 언론마다 이 조사에 대한 결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심리는 트럼프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다. 헷갈리면 얘가 가장 정확합니다. 자기 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요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테마가 조금 더 강할 수는 있겠지만 요거 해리스 테마 역시도 어느 정도는 올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관련 내용 쭉 한번 보시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외에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아이폰, AI 요것 때문에 계속 올라갔었죠. 근데 좀 늦어질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주가엔 좀 약간의 악영향이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늦더라도 안 하진 않는다. 아마 올해 하반기나 내년쯤에 요 관련 내용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하이닉스 이거 맞춘다고 9.4조 원 투자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소부장까지 한번 가겠는데 자연스럽게 그려갈 수가 있겠죠. 이쪽 테마는 놓치면 안 된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짚어보시면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 발전량도 증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니 원전, SMR 이쪽으로도 떠오를 수밖에 없어가지고 특히나 두산같이 이거 위탁 생산해주는 이러한 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돈이잖아요.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게 될 것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에 이어가지고 삼성 역시 질 수 없다. 갑니다. 10월 출시 삼성 갤럭시 Z 폴드 6 슬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해요. 요거 관련된 이제 부품 납품하는 업체들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일본 쪽이 되게 조용했었는데 지금 LG랑 손잡고 미래차 동맹 간다라고 하거든요. 무엇보다 여기서 전고체에 굉장히 좀 집중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무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쪽 테마도 한번 여러분들 잊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 수익성 위주로 수주 받는다 했었죠. 야, 흑자가 막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가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다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조선은 방산 쪽으로도 엮여 들어갑니다. 지금 방산도 되게 좋은 모습 보여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조선 쪽이랑도 이 방산이 엮이면 시너지 조금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다만 이렇게 막 좋은 테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2차 전지 여기는 힘든 모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올라오는 이상 이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일단 쌀 때 사자라는 수급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료 관련 테마라면 괜찮지만 여기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테마라면 조심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갈리게 된다. 기억을 하시면서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리스 테마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뇌전증이 실제로 되게 앓는 사람들이 많아서 시장이 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까지 한국에서 올라온다. 이게 무조건 부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관련 이슈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이 많다 보니까 한번 기억은 해볼 법한 가치가 있는 이러한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관련된 후속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러분들 야, 나 이거 봤었지?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용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 29일 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외에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리포트 막 하루에도 몇십 개 나오잖아요. 좋은 것만 골라서 올려드립니다. 한번 어떤 거 참고해보면 좋을지 이런 거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좀 더 빠지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관심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리고 이거 해결은 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시는 것 같은데 포인트를 짚으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건 이걸 겁니다. 첫 번째는 아니 체코 원전 분명 따냈는데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거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인적 분할로 인한 이 주식 쪼개기 이게 진행이 될 텐데 이게 정말로 악재냐 호재냐.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부터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은 체코 원전 이 관련 이슈 나왔는데 왜 빠지는 거냐면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이 좀 많이 됐습니다. 요게
실적으로 연결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계약도 맺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적인 부분의 여유가 너무 길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대감이 해소가 된 부분, 이만큼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알아야 되는 건 뭐다? 본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과 공사가 들어선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만큼 에너빌리티의 체급은 또 한 번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내용 호재 맞아요. 무엇보다 체코 다음 폴란드부터 시작해서 유럽 내 다양한 국가의 신규 원전 수주전 얘기가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일거리를 따낸 만큼 그 다음도 우리가 좀 끌고 올 수 있는 게 많아질 수 있어서 모든 걸 끌고 오진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확실하게 그 일거리를 우리가 가져오게 된다면 그건 또 이제 먹거리로 수주 잔고와 결국에 매출로 연결되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땐 두산 에너빌리티 바닥이 높아지는 건 물론이거니와 현재 박스권을 그린 자리 이상으로 요 내용 때문에 갈 수도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제가 여기서 주목을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미국에서 시공 관련된 능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거 우리나라한테 하청 준다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가장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들이 나오는 곳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맨 처음부터 일거리를 따낸 건 또 아니다 보니까는 영업 마진이 엄청나게 높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매출 단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영업이익률만 유지를 시켜주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다? 그만큼 다 남는 돈이 될 것이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지역을 좀 배제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한국, 프랑스, 미국 3파전이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그중에 미국과 한국의 일거리를 두산이 가지고 가게 된다면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이 인적 분할 이걸 단기적인 수순에 좀 이제 대입을 해서 보시면 좋은데 이 대체적으로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너빌리티에게는 호재다. 좋은 내용이니까 봐야 된다. 근데 뉴스 같은 데에선 또 얘기하는 게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라. 이게 어떻게 호재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단기적으로는 나쁠 건 전혀 없다라고 꾸준하게 설명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다? 일단 밥캣이 자회사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연결 실적으로 본다면 떨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스터빈이랑 원전 이쪽 원래 잘 되고 있는 건 앞으로도 더욱더 잘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제외한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밥캣이 상장이 안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은 요거 100% PBR 인정 받아가지고 그대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에 반영이 되었을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미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어차피 더블 카운팅 반영을 받고 있었던 이러한 종목이었다. 그러면 지주회사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좋으면 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 대비 한 30%까지 인정을 받는데 근데 시장이 안 좋아할 땐 몇 프로까지 떨어진다? 20% 언저리 여기 아래까지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가 1조라면 20% 2천억까지밖에 시가총액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100%로 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로 합병시켜서 그 주식을 받게 된다면 디스카운트 요율 자체가 확 줄어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 인정받는 가치의 자산을 이렇게 받는다. 그럼 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뭐 나쁠 건 없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이걸 막고 싶었으면요. 물적 분할 관련된 이야기 자체가 막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됐어선 안 됐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이제 밥캣 주주 입장에서는 썩을 내용이죠. 너무 안 좋죠. 악재 맞죠.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는 눈 뜨고 코 베인 거니까. 근데 에너빌리티 주주 입장에서는 어차피 상장되어 있는 주식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있었다? 근데 재평가를 준다고 하네?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감이 좀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확실한 예시를 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 12조예요. 근데 지분 분석을 보면 지주회사인 두산이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략 한 3조 6천억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두산의 시가총액을 보면은 2조 6천억.
이 외에도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도 가지고 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디스카운트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요거 말고도 SK케미칼 볼까요?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 있죠. 근데 이게 시가총액 8천억인데 SK바이오사이언스? 좋아. 지분 가치를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67% 가지고 있는데 지주 회사는 이 디스카운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에서 30짜리 주식이 100으로 바뀐다는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냥 이게 시끄럽긴 하지만 에너빌리티 자체에 그렇게 악재는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걸 이런 시선도 있구나라는 걸 얼추 그냥 참고 정도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수급과 차트를 한번 보면 정말 제가 말씀드린 게 심각한 악재였다면 외국인이 이렇게 사진 않았겠죠. 지금 계속 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 오늘도 또 한 번 들어오게 되면 지금 계속 털렸을 때 개미들 위주로 많이 털렸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뉴스에 흔들려가지고 그냥 물량 던진 이 개미만 불쌍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설령 이 인적 분할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냥 제자리 가는 거니까 그때는 또 원전 쪽에 집중하면 되는데 원전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둘 다 한 번 정도씩은 뭐 단기적으로도 끔투리든 장기적으로든 끔투리든 이 방향 자체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들이다 보니까는 상황에 맞춰서 그죠? 이거면 이렇게, 이거면 이렇게 그냥 이용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외국인이어서 기관까지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머리 들리는 거 금방일 수 있겠죠. 했을 때 바닥이 얼추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첫 번째로 보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요 아래쪽 박스권 위에서 꾸준하게 머리가 버텨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딛고 올라가는 요거 이제 생각해 보면 좋고요. 했을 때 이제 포인트로 짚어보면 좋을 거는 볼린저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간다. 그래서 21선 돌파가 현재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제 21선이 여기까지 떨어져서 돌파하든 결국에 돌파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같이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데가 23,500원 이쪽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번 소화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갔을 때 여기서 멈출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돌파한다. 매물 소화한 다음에 올리는 거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니까 급등이 나왔던 것만큼 이번에도 소화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가는 요 그림으로 요 자리 이렇게 엮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일정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다? 이제 권리락 지나고 이제 분할 딱 진행하잖아요. 그럼 주식 두 가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분할 이후에 약간 좀 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올라간 한이 있더라도 보통 기대감 떨어지면 최근에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것처럼 조정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난 단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때 일부 비중 정리는 감안을 좀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원전이나 가스 쪽으로는 걱정할 게 없다. 여전히 너무 좋은 모습이다. 다만 인적 분할 관련해서 이슈가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에너빌리티 자체에게는 그렇게까지 문제될 건 없다. 문제는 누구한테 된다? 밥캐스한테 된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수급 보면 외국인 그리고 사모펀드가 계속해서 사모고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였다면 얘네들이 사모올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 수급 계속 괜찮으면 이제 바닥 곧 잡힐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상황에서 121선 지지라인 두고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단 노려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의 1차 목표는 어디다? 23,500원. 가까워지면은 여기서 개인들 물린 사람들 매도하는지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전부 소화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여기서 또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추세 맞춰서 끌고 가시면 되고 이땐 또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그때 만나서 다음 스텝 같이 밟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